와우.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복싱커미션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명승부전 리뷰. 오늘은 짧은 두 경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박찬희 선수의 타이틀을 빼앗아갔던 그 오구마 쇼지가 안토니오 아벨라에게 일본에서 아주 통렬한 KO패를 당하면서 타이틀을 넘겨주는 그 경기를 한번 리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플라이급이 정말 재미있게 좀 전개가 됐었는데 그 흐름을 몇 주 동안 이어가면서 한번 경기별로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구마의 타이틀을 가져오고 갔던 그 안토니오 아벨라가 이제 국내에 와서 81년 8월에 김태식 선수와 경기를 갖게 되죠. 결과는 모든 복싱 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정말 처참한 KO패였고 그렇게 강인한 모습을 보여줬던 그 안토니오 아벨라가 그 다음 방어전에서 아주 센세이션한 그런 또 KO패로 타이틀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 두 경기 오늘 짚어보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단법인 한국복싱커미션 이사이신 또 복싱 매니아이신 이성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아계의 지존이시죠. 코토바 서준환님 함께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자,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플라이급에 대해서 이제 그 80년대 초반에 그 막 정신없던 그 흐름을 이제 몇 주간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코토바님께서 굉장히 좀 추천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그 81년부터 82년 초까지로 기억하는데 WBC, WBA 양대 기구가 난리가 서로 났죠. 경쟁을 하던 군웅 할거 시대에 이제 접어들어서 제 기억으로는 1차 방어를 넘긴 선수가 거의 없을 정도 한동안 그런 흐름이 경쟁하듯 양대 기구에 걸쳐서 계속되다가 이제 WBC는 소트치 탈라타, 이제 WBA에는 이제 산토스 라시아르가 등장하면서 그 시대를 이제 그 시대의 종지부를 이제 찍었는데 그 이전까지 군웅할거 시대에 1차 방어를 넘기지 못하는 그 챔피언들의 난맥상 이 극적인 흐름이 굉장히 복싱 팬한테는 아마 흥미로웠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도 저 때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굉장히 흥미있게 각종 스포츠 언론이나 복싱 전문지를 통해서 접한 그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자고 나면 챔피언이 바뀐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예. 플라이급은 그야말로 좀 너덜너덜했던 그런 체급인데 그렇습니다. 이성결님은 어떻게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는 박찬희 선수와 그 시기에 박찬희 선수와 김태식 선수. 제가 가장 이제 복싱에 입문해서 이제 복싱을 이제 한참 좋아하려고 하던 그 시기였는데 그 김태식 선수의 도전전은 굉장히 기대가 많았던 시합인데 혹시 루이스 이베라의 또 재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많은 국내 팬들이 기대를 하셨고 또 상대 선수도 뭐 아니면 도식에 인파이팅 하는 아벨라였기 때문에 더더욱 또 기대를 많이 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좀 이제 김태식 선수가 그 전에 이제 턱도 많이 이제 다친 상태였고 맷집이 저 당시에는 좀 한 템포 깎인 상태가 아니었나. 뇌 수술도 그 전에 또 나중에 하시겠지만. 뒤죠. 근데 그 전에 어릴 때 옥상에서 한번 떨어지셔서 엄지와 뇌를 크게 다치셨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그 상태에서 또 이제 예전 그 챔피언전 때 타이틀 방어전 할 때 또 바팅으로 인해서 필리핀 선수의 바팅으로 인해서 이제 턱도 깨진 상태였고 아르노아선에서 갑자기 머리가 올라오면서 그걸 못 봤대요. 본인은 보지 못하신 상태에서 이제 턱을 깨진 상태에서 또 중간에 말렸어야 되는데 15라운드까지 강행을 했었고 그런 경기들이 많이 이제 내구력이 많이 이제 깎였던 시절이라 이 시기에는 그렇지 않고서 아마 베스트 컨디션이었으면은 승부는 조금 5대5까지는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지금 생각이 드는데 참 아쉬웠던 경기로 슬픈 경기로 기억납니다. 그렇죠. 사실 김태익 선수가 1차 방어전 때 아르넬 아로살에게 턱뼈가 깨지는 그런 와중에서도 15라운드까지 가면서 투혼을 보여줬고 사실 저희가 논란의 경기 리뷰 때 한번 보내드렸지만 마테블라와의 방어전은 참 아쉬웠어요. 15라운드까지 잘 싸우고 특히 후반을 좀 장악했는데 정말 원정 그 제3지대였죠. 미국에서 결국 그 벽을 넘지 못하고 타이틀을 아쉽게 풀었기 때문에
또 오구마에게 이기긴 했지만 8패가 있던 저 아벨라는 김태희 선수가 잡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많이 했었죠. 예, 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면 일단 경기 보고 얘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선수가 전 WBA 플라이급 챔피언 김태식 선수가 WBC 플라이급 정상을 이제 쟁취할 수 있을 것인지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지금 이 진행상 주의가 진행되고 있죠. 네, 지금 저 룰 설명이라든가 네네. 룰 미팅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네. 그야말로 뭐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정신력을 많이 가다듬었던 김태식 선수, 마녀 관중들 박수 갈채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WBC 플라이급 선수권이 탄생할 것인지 1회전 공이 울리기 직전입니다. 마녀 관중들 공 울렸습니다. 1회전 WBC 플라이급 펀치를 넣어보는 두 선수. 네, 왼쪽. 네, 살짝 탐색전입니다. 네, 올려치기도 해보다 왼쪽 훅. 서로 때를 맞는 두 선수입니다. 1회전부터 열전입니다. 팔이 긴 아벨라입니다. 팔이 길군요. 네. 아벨라 선수가. 김태수 군이 너무 그 인파이팅이 가능한 지점까지 쳐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거리를 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회전 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WBC 플라이급에서 가장 펀치가 강하다는 두 선수. 네, 왼쪽 훅, 오른쪽 훅 넣고 김태희 선수 한 발발 다가서고 있습니다. 아파컷 넣고 있는 아벨라 허쳤습니다. 두 선수 아파컷 허쳤습니다. 탐색전 몸을 풀듯 서서히 펀치 교환을 하고 있는 두 선수. 다시 왼쪽 훅 넣다. 다시 넣고 있는 김태식 선수입니다. 이때 차분하게 올려치기를 하고 있는 아벨라입니다. 다시 짧은 펀치로 가볍게 올려치기를 하고 있는 아벨라. 팔이 깁니다. 서로 때를 맞는 두 선수입니다. 아벨라 선수가 팔이 길기 때문에 거리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접근전 왼쪽 훅, 라이트 훅 넣고 있습니다. 다시 왼쪽 훅, 약속이나 한 듯 서로 한 번 넣어보는 두 선수입니다. 두 선수가 약속이나 한 듯 말이죠. 한 번 넣어보는 이런 모습이군요. 네, 왼쪽 훅 넣어봅니다. 탐색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네네. 아주 예리한 펀치가 교환되고 있습니다. 네, 최상의 이 선수들입니다. 지금 아벨라 선수 안면이 빨개졌습니다. 이번에는 아벨라 김태시가 너무 대주는 것 같아요. 네, 거리를 대주지 말아야 되겠죠. 네, 왼쪽 훅 넣어보는 다시 레프트 스트레이트. 다시 라이트 훅 바디브로 어파 놓고 있는 김태식입니다. 이번에는 아벨라. 1회전 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선수 열전입니다. 팔이 약간 긴 아벨라 선수 거리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김태식 선수 거리를 좁혀갑니다. 바디웍 많이 쓰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다시 레프트 훅 라이트 훅. 다시 레프트 훅 라이트 훅 바디브로 레프트 훅 라이트 훅 레프트 훅. 다시 이번에는 아벨라가 반격입니다. 아벨라의 반격. 이번에 김태식 다시 반격. 왼쪽 앞으로 5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회전 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아파카 놓고 있는 아벨라. WBC의 최상의 선수 1회전 끝났습니다. 저희는 삼총 체육관입니다. 아, 1회전 깨끗한 경기를 보여줬는데요. 예, 이번 1라운드에서는 말이죠. 네. 10대 9 정도로 김태시가 이긴 라운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대주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미스프로가 많이 나오는 아벨라. 다시 렌투! 렌투! 빠집으로! 한다! 다시 렌투! 라이트! 이번에는 아벨라의 공격입니다. 다시 랩트 훅! 열전입니다. 2회전 탐색이 끝난 듯 라이트 훅! 다시 랩트! 바디브로! 랩트 훅! 이번에는 아벨라의 공격. 다시 바디브로. 이번에는 아벨라 약간 비틀! 다시 네, 거리를 대주지 말아야 되겠죠? 네, 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왼쪽 스트레이트. 예, 후독이 좋지 않은 지금 아벨라. 약간의 이상이 온 듯합니다만 다시 링 한두판. 다시 라이트 서로 때리면 두 선수입니다. 거리를 대주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완투 맞고 있는 김태식입니다. 두 번, 세 번. 아벨라가 팔이 길기 때문에 완투
능한 모습입니다. 다시 거리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아파 놓고 있는 아벨라. 다시 김태식. 키가 약간 김태식가 조금 작습니다. 주춤한 것 같아요. 네. 다시 왼쪽 훅 놓고 있습니다. 허리 좁혀갑니다. 아파. 레프트. 네. 강자의 대결입니다. 다시 왼쪽 훅. 다시 롱 훅. 김태식가 욕심을 너무 부리는 것 같습니다. 네. 초반부터 열전을 벌인 김태식. 네. 오히려 아벨라가 차분한 이런 경기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김태식이 계속해서 밀어붙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왼쪽. 네. 네. 거리를 좁혀갑니다. 라이트 훅. 거리로. 네. 다시 링한판. 이회전 다시 랩트 마디브로 라이트 랩트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마디브로 랩트 라이트 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라이트 랩트. 네, 네, 아벨라 선수 맷집이 강하군요. 네. 이번에는 아벨라의 공격입니다. 아벨라 선수가 키가 크고 팔이 길기 때문에 연타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아벨라의 공격입니다. 다시 아벨라의 계속적인 공격. 다시 김태식. 다시 아벨라 왼쪽 오른쪽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시 왼쪽 라투. 이번에 강하게 맞았는데요. 저런 건 허용해서는 안 되겠는데요. 네, 연타에 지금 돌릴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네. 바로 연타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리그룹합니다. 머리. 네. 다시 왼쪽 오른쪽 맞고 있습니다. 네네. 들어오깁니다. 저런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하는 걸 때렸는데요. 네, 소생할 것 같지 못해요. 네. 완전히 연타에 걸렸습니다. 연타에 걸려가지고 네. 지금 일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태식 선수가 연타를 2회 1분 42초에 말이죠. 네. KO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네. 뭐 아주 유구무원이에요.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네. 초반에 너무 힘을 썼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역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뭐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네, 지금 이 김태식 선수가 역시 작년에 마테블라 선수에게 WBA 플라이급 챔피언 벨트를 내준 이후 한번 WBC에 도전해서 챔피언이 되겠다고 최선을 다했지만은 초반부터 좀 부담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요. 네. 계속 피하는 거를 쫓아가서 또 롱훅 아까 그냥 그거는 말이죠. 네, 계속해서 주심이 잘못한 거죠. 네네. 일단 싸울 의사가 없을 때에는 네. 뉴트럴 코너로 퇴고시켜가지고 네. 카운터를 해줘야 됩니다. 네. 카운터를 해줘야죠. 근데 조금 동작이 느렸어요. 네, 김태희 선수가 참 그동안 뼈를 깎는 훈련을 해서 WBC 프라이급 선수권 쟁탈을 노려봤습니다만 강자인 안토니오 아벨라 선수를 맞이해서 연타를 허용하는 바람에 공안 KO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역시 아벨라 선수 초반에 1회전의 경기를 봤을 때 좀 힘을 좀 붙일 정도로 맹공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1회전에서는 그 김태식 선수의 공격이 아주 주요했는데 말이죠. 네네. 1회전에서 너무 그 오버페이스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김태식 선수의 펀치가 말이죠. 아벨라 선수에게는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이 조금 김태식 선수가 KO패를 지금 당함으로써 관중들이 큰 기대가 그만 어그러져서 네. 매우 서운한 이런 표정들입니다. 뭐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말이죠. 네네. 너무 그 흥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초반에 이렇게 참 강하게 역시 제가 볼 밀어붙이거든요. 때는 네. 말이죠. 네. 펀치력에서는 대동소이했다. 네. 그러나 맷집에서는 말이죠. 네. 김태식 선수가 안토니 아벨라 선수의 펀치를 도저히 이길 수는 없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시청하신 바와 같이 김태식 선수가 그동안 열심히 연습을 하고 최상의 그런 컨디션으로 오늘 도전을 했습니다만 아벨라 선수의 연속타에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종합해서 좀 말씀 좀 정리해 주시죠. 오늘 경기로 봐서는 말이죠. 네. 아벨라 선수에게는 김태식 선수가 그 적수가 될 수 없었다 네. 하는 점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계 방송을 여러분과 함께 섭섭함을 금하지 못하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재길 해설은 오영 씨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캐스터 방송하겠습니다. 야, 오랜만에 봤는데 뭐 경기
결과는 좀 어쨌든 가슴이 아프지만 내용 자체는 정말 박진감이 넘칩니다. 그렇습니다. 그 많은 복싱 팬들이 이게 패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복싱사에서 여전히 정말 화끈한 옥수의 격전 이렇게 기억하는데 명불허전이죠. 맞아요. 경기 내용이. 김태익 선수가 정말 뭐 승패를 떠나서 저런 인파이팅을 펼쳤기 때문에 그 복싱 팬들의 엄청난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문성길 선수도 인파이팅이지만은 또 약간 저 스타일 면에서 또 다른 또 인파이팅을 온몸으로 던지는 펀치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아벨라 선수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벤탄급 체형의 그런 유형의 선수인데 팔 길이부터 좀 틀렸고 또 더군다나 김태희 선수는 엄지 손가락이 다친 상태에서 이 네 손가락만 쥐고 주먹을 던져야 되기 때문에 후커로서 많이 경기 내용에서 후커로서 사용할 주 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펀치의 그 리치 면에서도 같은 펀치를 날렸을 때는 안토니오 아벨라의 펀치가 먼저 닿을 수밖에 없는 그 구조가 또 그렇게 후커와 또 스트레이트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또 이렇게 닿을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 또 맷집 부분에서는 많이 이제 상한 상태에서 또 들어갔기 때문에 그 경기 내용면을 보면은 또 1차전 처음 세계 도전을 했을 때 그 이바라와의 그 대전을 그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제 지금 생각하면은. 그래서 그때 생각으로 이번에도 또 뭐 짧은 라운드 안으로 끝내자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올라가셨을 것 같은 지금 경기 내용을 보니까 전혀 뭐 이렇게 경기 운영을 하질 않고 그냥 닭돌로만 그리고 미스레인 중심의 그 경기 운영도 뭐 지금 수십 년이 흐른 지금 봐도 약간 미숙했던 경우가 분명히 머리를 돌리고 등을 보였고 뒤로 갔을 때는 스탑을 하는 게 그 심판의 역할인데 그걸 하질 않고 그 다음 타까지 계속 허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던 그 주심의 미숙한 판단 능력도 조금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쉽는데 그 다음에 저번에 예전에 서두나님께서 한번 얘기하셨던 박찬희, 김태식, 그 다음에 아벨라, 오쿠마 선수의 그 도전을 좀 어떻게 그때 뭐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상성이 뭐 안 좋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상성과 이렇게 작전과 이제 본인 스타일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성열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태식 선수가 어쨌든 그 경기 외적인 어떤 핸디캡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런 복싱 스타일을 가졌다고 하는 그런 관점도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저는 김태식 선수의 그 매력 포인트가 생겨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보기 드문 러싱 파이팅을 하는 양후커. 이거는 굉장히 드문 뭐 이렇게 테크니션 양후커 뭐 가령 김현치 선수라든가 뭐 있었지만 저런 진짜 한국에서 멕시칸 우리가 동경해마지 않는 멕시칸 복싱을 연상시키는 저런 양후커 슬러거 타입의 파이터를 우리가 본 적이 없는데 김태희 선수가 근데 알고 보면은 그게 이제 신체적인 핸디캡 때문에 스트레이트를 치면 너무나 이 주먹에 이 고통스러움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 양훅으로서 승부할 수밖에 이제 없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통쾌합니다 진짜 복싱 스타일 자체가. 그렇죠. 일면 정제된 면도 있고 문성길 선수 대비해서 같은 러싱 파이팅이지만 그만큼 참 그 공격력인 면에서 그 화력이 굉장히 이제 대단한데 이게 어떤 상대한테 뭐 아니면 도운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상대한테는 참 그 러싱 파이팅이 기가 막히게 들어막혀서 뭐 이제 옥수의 승부를 가져가는 그냥 분쇄 작전으로 나가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통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소한 아벨라르한테는 먹히기가 힘든 작전이 아니었나. 아벨라르가 내심 굉장히 좋아한 상대 스타일이 아니었나 이런 관점에서 아마 크로스 매칭을 하다 보면 김태식보다는 오히려 박찬희 선수가 저런 파이터를 잡는데 더 능란하지 않았을까라는 가상적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특히 같아요. 멕시코 선수들한테 강했으니까요. 그렇죠. 멕시코 선수들한테는 또 박찬희 선수가 본인도 지금 요즘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멕시코 선수 앞에서는 주눅이 안 들고 이상하게 자기는 자신감이 넘쳤다. 다시 해도 자기는 이길 자신 있다고 얘기하고 반면에 사우스포 필리핀은 지금도 자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트라우마가 됐고요. 예, 이게 안타까운데 은퇴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근데 아마 아마복싱에서 잔뼈가 붉으면 그 경기 운영을 했을 때 필리핀어들한테는 좀 약하지 않나 그런 면이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해요.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뭐 44년이 지났네요. 진짜. 저는 저때 경기장에 갔었어요. 예. 끝장면에서 봤습니다 지금.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때 이제 부모님께는 물론 이제 도서관 간다고 얘기를 하고 들어가서 2층에서 1층으로 뛰어 내려왔죠. 그래서 링사이드에서 이제 경기를 서서 보다가 정말 막 충격적인 그런 장면이었는데 관중들 분위기가 살벌했어요. 막 그 심판 죽인다고 뭐 사방에서 욕을 하고 담배꽁초 날라다니고 정말 그 아수라장이 그런 아수라장이 없었습니다. 지금 화면은 잘 안 잡히는데. 근데 레퍼리의 경기 운영에 관해서 이제 이 경기 얘기가 나오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조금 의구심이 이제 드는 게 지금 관점에서 보면 이제 뭐 미숙한 게 맞는 건 사실 같아요. 사실 같은데 그렇다면 과연 밀스레인이 어떻게 대처를 했어야 할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선택지가 있었고 그걸 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렇게 비난을 받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그 밀스레인이 만약에 저 경기가 2라운드에 아벨라가 막 급발진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급발진하는데 그만큼 정타가 많이 들어가고 심지어 오일용 해설위원이 김태식 선수가 연타에 걸린 것 같다라는 멘트를 할 정도로 그러면 이거 김태식 선수가 등을 돌렸을 때 만약에 거기서 요즘 관점에서 하는 대로 레퍼리 스톱을 해버렸다면 그러면 그래도 굉장히 문제가 크게 됐을 것 같고요. 그때는 컸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저 당시에 스탠딩 다운. 지금은 이제 스탠딩 다운이 없지만 저 당시 룰에는 스탠딩 다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군요. 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는 기본적인 상식이라면 스탑을 시키고 스톱하고 스탠딩 다운 카운팅을 카운팅을 해주는 하는 것이 거죠. 오일용 해설위원께서도 이제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경기가 약간 미묘하게 저렇게 좀 막아 떴잖아요. 예, 그때는 그 주심으로서는 가장 스탠다드한 방법은 스톱시키고 카운트를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남는데 저 방법은 어떤가요? 그 이제 두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넌드 전에 카를로스 파디아처럼 저기 스탠딩 다운을 선언하지 않고 선수한테 의사를 물어보는 거.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혹시 나중에 승부가 뒤바뀌었을 때는 예. 레퍼리가 승부에 개입을 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아마 더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란 레너드 2차전 경우는 두란이 어떤 레너드의 그 펀치에 의한 가격을 당해서 뭐 이렇게 후유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갑자기 그냥 미스테리하게 좀 의아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레퍼리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김태식 선수가 확실히 충격을 받고 등을 돌렸기 때문에 아마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중단을 했다면 뭐 멕시코 측에서 심한 어필이 있지 않았을까. 예, 그럼 저 상황을 역시 그럼 그렇게 정리하는 게 가장 좋겠네요. 밀스레인이 저 상황에서는 역시 등을 돌렸을 때 카운팅을 해서 그렇죠. 다운을 선언하는 게 가장 합당했다. 근데 밀스레인이 갑자기 등을 돌리니까 아마 저 당시에는 조금 젊은 시기였고 해서 당황하지 않았나. 이렇게 적지의 홈링의 도전자를 어떻게 처리하지. 그 틈을 비집고 아벨라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어퍼컷을 턱에 장렬시켜서 결과적으로 이게 경기를 끝냈는데 조금 안타깝네요. 사실 찰나의 순간이거든요. 경기가 막 진행되다가 갑자기 김태식 선수가 이제 뒤로 등을 돌린 상황에서 물론 심판이 딱 스톱하고 카운트를 해줬으면 더없이 좋았겠지만 갑자기 이제 돌발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심이 그 부분을 놓쳤다고 해도 주심을 뭐 심하게 나무랄 수는 없는 뭐 일단은 등을 돌린 선수의 그 실책이 더 많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도 그걸로 주심에 대한 어떤 그 심한 질타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등을 돌린 선수에 대해서 저 당시에 그 선수의 의중을 물어보는 그 얘기를 왜 여쭤봤냐면은, 그러니까 카르도나 홍수환전에서도 홍수환 선수가 11라운드에 갑자기 등을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레퍼리가 그 당시에도 의사를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 신경질적으로 팔을 확 졌잖아요. 난 못하겠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TKO가 선언됐는데, 지금 봐서는 말씀하신 대로 역시 스탠딩 다운을 선언하는 게, 근데 지금 스탠딩 다운이 언젠가부터 이게 룰에서 빠지면서 그 레퍼리 스톱으로
대체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요즘 관점에서는 오히려 스탠딩 다운 생수에서 그런 이제 궁금증이 생겼던 것 같은데 밀스레인의 경기 운영이 미숙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한 번 왔다 갔는데 그 한 번에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갔어요. 예. 자, 어쨌든 아쉬운 경기였지만 대단한 타격전이었고 이렇게 강인한 인상을 줬던 아벨라가 이제 플라이급에서 롱런하면서 하드펀처로 좀 장수하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면 김태식 선수까지 KO 시키면서 9연속 KO승이거든요. 비록 뭐 8패가 있고 전적은 나쁘지만 이제 전성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맞은 두 번째 방어전이 이제 82년 3월에 멕시코 아벨라의 홈링에서 벌어집니다. 근데 이 경기에서는 또 대이변 그리고 아주 쇼킹한 KO 장면이 연출이 되죠. 이 경기 한번 보고 같이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Campeón mundial en la división de los gallos. Y aquí el anuncio oficial de la pelea. 15 rounds. Por el campeonato mundial del peso rosa, el rincón de la 200, el campeón de Colombia, al centro del cuadrilátero para las instrucciones de rigor. Y allá van, primero llegó Cardona, ahora llega el campeón. Y los dos, por coincidencia, visten pantaloncillo negro, solamente que Abelar lleva zapatos blancos. El colombiano Prudencio Cardona lleva los zapatos del color del pantaloncillo y casi del color de la piel. De modo, amigos, que todo está dispuesto para que arranque esta pelea histórica, pelea aquí en Tampico, Tamaulipas, por el Campeonato Mundial de Peso Mosca, entre el tapatío Toño Abelar, el escudo verde, blanco y rojo en la pierna izquierda del pantaloncillo, los zapatos blancos Toño Abelar y este hombre Prudencio Cardona, que pocos saben en efecto qué es lo que trae entre manos, que trae su bagaje técnico, su estilo, su capacidad y posibilidad. Es un hombre que, como decían ustedes, ha tenido buena experiencia, ha peleado con dos campeones del mundo, uno de ellos Alfonso López, es vencedor de Luis Ibarra, el hombre a quien destronaba Juan Herrera cuando le disputó el Campeonato Mundial Mosca, versión de la competencia Asociación Mundial de Boxeo. Hay una ventaja clara, evidente en cuanto a estatura y alcance a favor de Prudencio Cardona. Y está como casi en todos sus combates Toño Abelar. Y ahí le picó el ojo izquierdo y después le dio un cachetadón con el guante del izquierdo, tirando golpes a lo loco, pero golpes peligrosos, Prudencio Cardona. Ya por lo pronto hizo un gesto de dolor hace un momento después del piquete en el ojo izquierdo y la cachetadota que le pegó Prudencio Cardona, que sigue por el mismo camino disparando golpes laterales. Ahí metió una izquierda bastante sólida, otra también fuerte de ojo con la izquierda abajo, y está tratando de apresurar el ritmo de combate Prudencio Cardona, sin tomar en cuenta que la pelea está pactada a 15 episodios, pero piensa que mientras más pronto pueda, cuando menos de acuerdo con su deseo, llevarse la victoria, será mucho mejor. Estábamos diciendo que Toño Abelar es un peleador al que necesita
necesitan picarle la cresta para que se suelte el terio. Y fue en ese preciso momento cuando, si no le picó la cresta, sí le picó el ojo izquierdo el colombiano Prudencio Cardona. Y ahí lo vuelve a sorprender con golpes de amplísimo vuelo y en corto le toca abajo de arriba y le está disparando, pero con ganas de veras de liquidarlo, y ahí lo clava, y se clava pero dramáticamente, se golpeó la cabeza contra la lona y ahí se queda para la cuenta definitiva y penal Toño Avelar que está en malas condiciones, el médico sube para atenderlo inmediatamente, lo pone en horizontal, está conmocionado Toño Avelar, hay verdadero alboroto aquí, verdadera alarma en torno de esa esquina neutral, porque está en muy malas condiciones Toño Avelar, la forma en que se clavó, cayó como regla y se golpeó directamente la cabeza contra la lona. 참, 저희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복싱 정말 모릅니다. 저 아벨라를 카르도나가 저렇게 몰아치면서 실신을 시켜버리리라고는 아마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한국에 와서 79년이었죠. 이승훈 선수에게 판정패를 하면서 세계 랭킹을 이제 물려줬던 카르도나인데, 야, 그리고선 저런 또 그 장면을 연출해냈고. 아니 카르도나가 뭐 라시아르 같은 스타일이었다 그러면은 뭐 말이 되는 이해가 가는데 저런 이거 이승훈 선수하고 경기도 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이승훈 선수가 그 경기를 통해서 세계 무대로 이제 발돋움을 했고 2라운드엔 다운까지 뺏은 상태에서 네, 아주 원사이드한 예, 판정승을 거둬서 프루덴시오 카르도나 하면은 아벨라르하고 붙는다고 이게 몇 회 나가겠어 하는 경기였는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경기를 보기 전에 그런 그 외신이 타전됐을 때는 아, 럭키 펀치로 어떻게 운 좋게 이겼으려니 했지만 경기를 막상 보니까 럭키 펀치도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된 내용인지 알 수가 없는 진짜 미스테리 한 판입니다. 아마 아벨라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았거나 아니면 몸 풀리기 전에 카르도나가 지금 보니까 카르도나 신체 조건이 너무 플라이급으로는 너무 아벨라보다 더 좋으네요. 팔도 좀 더 긴 것 같고. 그러네요. 그 거리에서 그렇게 휘둘르면서 거리 싸움에서 김태희 선수보다 조금 더 위점을 차지하면서 그 타겟을 좀 내 안쪽으로 해서 끊어칠 수 있지 그 부분이 좀 승산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리 싸움에서 훨씬 더 김태희 선수보다는 유리한 상황인데 거기서 같은 그 훅을 치더라도 팔이 좀 더 길기 때문에 카르도나의 펀치가 임팩트가 더 있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그 카르도나가 저런 파워 히터는 아니었었고 물론 이 경기 전에는 5연속 KO 승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기존의 그 카르도나의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는 그렇죠. 정말 그 후반을 노릴 것 같은. 네, 후반을 너무 자신감 있게 아벨라를 몰아붙이는 모습이 아니 전적이 그 아벨라르가 저 경기 때까지 전적이 무려 29승 24KO예요. 그렇죠. 플라이급에서 네. 1무 8패가 있다고는 하나. 9연속 KO 승. 게다가 또 9연속 KO고 그 이전에 KO 씬이 너무나 강렬했고요. 그래서 상성을 논할 때 전 경기에서도 그런 말씀했는데 아벨라르는 파이팅을 해서는 도저히 잡을 수 없는 슬러거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카르도나는 또 의표를 찌릅니다. 아웃복싱을 하게는거요. 저기가 멕시코 아벨라르의 고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적지 중에 적지인데도 뭐 아니 나오는데 너무나 여유가 만만하고 마치 챔피언 같아요. 자기가 홈링이 챔피언 같이 너 따위야 뭐 한 3라운드 안에 죽여줄게 하는 포스가 느껴지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냥 1라운드에 압살을 해버리네요. 그러게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벨라가 아마 몸이 풀리기 전에 끝난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뭐 좀 정신을 차려보고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미 큰 기에 두세 방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벨라 입장에서는 글쎄요. 그러니까 몸이 풀리기 전에 그럴 수도 있고 컨디션이 아주 안 좋았을 수도 있고 뭔가 김태식전 이후에 뭔가 여러 가지 뭐 문제 어떤 바디 컨디션상의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었을 텐데 아무튼 너무 놀라운 진짜 이변입니다. 이거는 저렇게 뭐 카르도나가 1라운드에 탐색전을 펼치면서 약 올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1라운드부터 치고 맞겠다 자기는 그렇게 나가서 아벨라를 저렇게 그 슬러거 중에 슬러거 돌주먹 중에 돌주먹이라는 아벨라를 저렇게 압도해버린다? 펀치를 서로 주고받았는데
카르도나는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벨라르는 그 카르도나의 펀치가 얹히기만 하면 굉장한 데미지를 입은 것처럼 이미 시작 때부터 그 모습이 노출이 되더라고요. 아, 너무 미스테리한 일정. 카르도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금 뭐 큰 펀치를 맞았다고는 하나 그 흑인 특유의 그 흘리는 주먹 그러니까 흘리게 뒤로 좀 이렇게 유연하게 예. 많이 피하면서 맞았기 때문에 예. 큰 충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원체 그 신체 조건에서도 좀 차이가 콜롬비안이 굉장히 유연하네요, 진짜로. 체격 자체가 김태식 선수는 주니어 플라이급 출신이잖아요. 예. 주니어 플라이급 세계 랭커였다가 이제 도전을 플라이급으로 하다 보니까 아벨라랑도 차이가 좀 났었는데 카르도나 체형은 참 이상적인 그런 체형이고 거의 주니어 반탄급. 저 경기가 82년 3월이었죠.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한국에 옵니다. 83년 4월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문화체육관 가서 봤어요. 강순중 선수와 이제 무승부를 하는 경기였는데 사실상 완패였어요. 그냥 거의 10라운드 포인트로 한 뭐 5, 6점 차이는 나는 시합이었는데 홈링이었기 때문에 이제 무승부 판정이 나왔고 문화체육관에서도 관중들의 그 야유가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참 저런 어쨌든 세계 챔피언들이 한국 링에 자주 저 당시에는 왔다 갔다 했을 때니까 예. 정말 그 당시가 좀 많이 밀라리오 그립기도 사파트나 하네요. 뭐 리카르도 카르도나나 뭐 아마도 우르스와도 챔피언 됐다 뺏기자마자 와서 장정부를 네. 했었고 알폰소 로페즈나 그렇죠. 로페스도 왔었고 참 대단한 시절이었죠. 어쨌든 지금 이런 KOC 두 경기를 만들어낸 체급이 플라이급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이 시합을 경험스러워요. 이렇게 실제로 본 것보다 이거를 처음 그 뉴스 펀치라인에서 사진으로 봤죠. 아벨라가 보고 이렇게 쓰러지는 사진이 저는 시합보다 그 사진 저 사진을 보고 더 경험을 네,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외신으로 전해졌는데 맞아요.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김태식을 무너뜨린 그 천하의 철권 같던 아벨라. 그리고 그 시합을 너무 보고 싶었었는데 예. 한동안 못 봤어요. 예. 볼 수가 없었죠. 저는 운 좋은 이레케오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렇게는 이길 수가 없다고 카르도나가. 근데 경기 내용을 막상 보고 더 경악했던 시합이었습니다. 이 경기는 제가 이제 그 코로나 시기가 오면서 복싱 행사를 거의 못 하게 됐어요. 네. 2020년 초에.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뭘 뭐 할 게 없을까 하다가 유튜브에 이제 예전 경기를 보면서 나레이션을 입히는 그런 작업을 좀 했었는데 이 카르도나랑 아벨라를 첫 경기로 시험 삼아서 해봤었어요. 근데 네. 반응이 의외로 좋아서 이제 꾸준히 그 후로도 좀 작업을 했던 그런 이 기억이 시합 납니다. 보고 싶었던 매니아분들 참 많았을 텐데. 그랬을 겁니다. 지금이야 뭐 유튜브를 통해서 궁금한 경기들 거의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한 4, 5년 전만 해도 다 올라와 있진 않았거든요. 없는 경기들이 많았죠. 그렇죠. 이렇게 센세이션하게 챔피언이 됐던 카르도나 역시도 1차 방어전에서 1차 방어전 프레디 카스티오에게 타이틀을 판정으로 또 뺏기게 되고 그 오쿠마부터 1차 방어 아니 괴담이 시작된 건가요? 오구마 카르도나부터 시작됐다고. 3차까지 아, 방어를 삼차까지 했고요. 카르도나부터. 이제 아벨라도 1차 방어를 하고 2차에서 뺏겼는데 이 카르도나가 이제 시작점이에요. 첫 김성준 방어전에서 선수한테도 방어를 했고. 그렇죠. 오쿠마 출신인데. 3차까지 했죠. 박찬희를 박찬희. 2번 이겼고 그러니까 카르도나가 첫 방어전에서 멕시코의 프레디 카스티오에게 타이틀을 뺏기고 그 루이스 에스타바를 꺾고 라이트 플라이급 챔피언을 한 번 했던 카스티오죠. 그래서 두 체급을 재패를 하는데 그런 카스티오를 그 도미니카의 엘레오시오 메르세데스 전적도 참 형편없는. 네, 정말 반타작 복서 세계적인 무명 복서가 또 판정으로 꺾는 파란을 그 첫 방어전에서 일으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엘레오시오 메르세데스를 영국 플라이급의 유망주였던 찰리 머거리가 네. 홈링으로 불러들여서 세계 타이틀 손쉽게. 도전하는 경기. 그 경기는 다음 주에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같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경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